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30대 당수는 하루아침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고요. 청년 정치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치 열풍은 우리 지역 정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 함께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의회에서 박철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단골 패널이시죠.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네, 관련 영상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보통 저희 토론을 할 때 사회자 옆자리가 상석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연륜이 많으신 분이 아는데 오늘은 청년 정치인 두 분을 상석에 모셨습니다. 예, 저희 최 교수님, 엄수장님 오늘 이해해 주실 거죠? 알만 없습니다. 예. 오늘 소 의원님 개량 한복을 입고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 좀 낯설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자주 입으십니까? 제가 원래 한복을 좀 좋아하는데요. 예. 오늘은 특별히 저희 대전 지역이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갈마동 어르신들 접종이 있어서 거기서 네네. 봉사활동 하다 오느라고 예. 복장이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박 의원님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젊은 청년 정치인인 저로서는 네네.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고요. 네. 또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돌풍으로 온 청년들의 그 정치 참여는 네네. 그 기존 정치 세력을 전부 다 바꾸고 싶어하는 네. 변화에 대한 열망.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분노. 네네. 그래서 이준석 돌풍을 키워드로 보면 젊은 2030 세대의 분노와 네.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MZ 세대의 정치적 관심의 증가는 또 자연스럽게 네, 기존 기성 정치인들의 기성 정치인들을 그 틀을 바꾸는 그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혼란 MZ 세대들이 이준석을 만들었다. 네, 네네. 또 한국 정치의 또 변화, 기분 네네. 좋은 변화, 좋은 영향력으로 기대해볼 만한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민주당에서 나왔다 해도 민주당에서 30대 당수가 나왔다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게 거대한 보수 야당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충격파가 큽니다.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충격을 빠진 것은 1997년도입니다. 97년이요? 제가 이제 영국 유학을 막 시작할 때 네네. 그때 가보니까 41세에 토니 블레어가 그때, 총리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아마 그쪽에서도 처음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네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당으로 전락한 보수당에서 네. 36세에 윌리엄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을 당수로 내세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정치적 역사가 좀 이렇게 일천한 네.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제 선진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뉴질랜드에 잠깐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 37세 여성이 총리가 됐습니다. 저신다라고. 그때도 참 파장이 일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늦었죠. 네. 그런데 사실 이준석 당대표 출범은 네네. 2030의 정치 세력화 의미가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30은 그동안 2050으로 묶여서 네네. 범진보 진영 주로는 민주당에 투표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4.7 재보선 때 2030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전폭적으로 밀었다. 만들었다. 네, 예. 이것은 2030이 그동안 이 민주당에 투표해왔던 관례를 깨고 예. 스스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MZ 세대라고 저희가 통상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MZ 하면 그건 네. 꼰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MZ 세대라고 아, 발음해요. 예. MZ 세대가 정치 세력화가 됐다. 예. 그렇죠. 신호탄을 쐈다. 신호탄을 이렇게 쐈다. 생각합니다. 예. 서 의원님, 뭐 당내에서도 좀 위기감이 느껴집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상대방 진영을 이제 뭐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앞서 소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네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연히 20, 30대들은 민주당을 찍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청년들에게 요구했던 이야기들이 청년 일자리 네. 혹은 뭐 반값 등록금 이렇게 네. 한정되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MZ세대들의 요구는 그런 단순한 아젠다가 아니고 네. 보편적인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MZ세대는 앞으로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네. 그런 변화로 이번 4.7 보궐선거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라는 새로운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보수 야당이 정치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뭐 박 의원님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온라인 당원이 뭐 14배가 늘었다. 그리고 뭐 20대, 30대들 뭐 가입 원서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막 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막 그런 분위기던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젊은 층 관심이 많이 늘었나요?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돌풍이 불면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네네. 한 17,000여 명의 당원들이 온라인 당원이 입당을 했는데 와, 그중에 온라인 당원들이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기억이 안 네네네. 나는데 한 30%가 넘는 40%는 좀 안 되는 네. 그 정도가 20, 30대 젊은 20, 30대가. 당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네. 그런 게 이렇게 이준석 효과로 한 번에 오니까 예. 이거를 지금 기쁘긴 한데 네. 살짝의 조심스러움도 있는 네.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이준석을 만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인데 네, 네. 더 중요한 것은 20, 30대가 50, 60대를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대개 20, 30대들은 집에 이제 자녀가 이제 보통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20, 30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존중을 요즘은 많이 해줘요. 과거같이 이렇게 그렇죠.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상당히 또 논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젊은 층들이 저희 부모들을 변화시켜서 네. 뭐 새로운 역사를 좀 쓰게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데 소장님 뭐 교수님 말씀 동의하시죠? 이게 어떻게 정치 쇄신의 좀 기폭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한다거나 네,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하루에 뭐 10개씩 메시지를 올린다거나 네. 이런 것은 정치가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런 흐름이 정치 전반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칠지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네.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기준 네. 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충조 평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충조 평판 혹시 충조 평판이요? 평판 들어보신 예.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습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아, 이 네 가지를 극렬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만나면 꼭 이 중에 한 가지는 그 이상을 했던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네. 기성 정치인들은 점점 청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기존의 그런 스타일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서는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충조평판이요. 예, 저도 사자성어로 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늘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야, 저도 기성세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의원님, 예. 그 민주당에서 이준석 열풍을 지켜보는 시선이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러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심 저렇게 열풍이 아마 역풍을 맞을 거다. 왜냐하면 보수야당이라서 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뭐 좀 약간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첫 번째로 예. 그 민주당에서 그동안 그 송영길 대표가 바뀌면서 네. 참 나름 혁신적인 도전을 많이 했다고 노력하는 중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선이 돼버리니까 네네. 그동안 했던 그 민주당의 노력이 전부 다 묻혀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효과로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동안 네. 그 2030 세대의 청년 정치에 대한 선점은 거의 민주당이 먼저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2030 세대 청년 열차의 플랫폼을 먼저 점유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쪽 기성 뭐 5, 60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선 경우도 많았지만 네네. 이번에 청년 정책을 저희가 먼저 앞서가고 네. 청년 인지도를 먼저 앞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예. 또 민주당의 우리를 따라오는 청년 정책 노력 또 네. 그런 것도 보면 살짝은 기쁘면서도 네. 약간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쇄신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고도 하던데요. 교수님 아까 소장님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생각이 뭐 비슷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산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뭘 네. 했냐면 캠프를 차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캠프를 차리고 거기에서 뭐 임명장도 주고 해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네. 그거 없이 빚 없이 일단은 정치에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있고 전용 차량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지고 뭐 사람들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로 깨끗하게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빚진 것도 없고요. 빚이 앞으로는 없죠.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저는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공약한 거 있잖아요. 예. 일단 시험 보겠다. 네, 네. 공천 과정 속에서 걸러내겠다. 뭐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저는 대세가 될 것이다. 네. 이게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정치의 변화는 이미 화를 떠난 화살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그것이 다시 뒤로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서 뒤로 다시 뭐 회귀를 한다? 네. 그러면 그 당은 분명히 역풍을 맞기 때문에 네. 누구도 이 변화에 대해서 거역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변화에 바랍니다. 그 반면에 공약 얘기가 좀 나와서 예. 이게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이런 사이에 보면 네. 그 역량 부족이라는 얘기를 늘 주변에서 나오고 우리끼리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약으로 내설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지금 당 대표가 그걸 시험 봐서 공천에 네, 네. 영향을 하겠다는 그 공약이 저희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네, 네. 저것 때문에 안 될 거다. 네, 저것 때문에 네. 굉장히 마이너스 될 거다 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돼버리니까 이건 정말 그 기존 공천 과정에 있었던 그런 거에 확실한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우리 보수 정당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겁내고 있고 네. 또 그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공천 혁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성세대, 젊은 네. 세대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의 반론은 좀 이따 듣고요. 예. 선생님, 뭐 지금 교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당장 현 대전현충원 와서 이제 박명록에 글을 썼는데 벌써 당내에서 딴지를 거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당대표 글씨체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30대 당수가
거대한 보수 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조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이 주류로 부상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 주류로 편입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성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주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계시지만 네네. 그냥 비판적 입장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유호정, 장혜영 의원이 예. 한때 이 주류 진입의 가능성을 밝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비주류로 남아 있고 정의당 주류는 과거 정의당의 그 원래 세력들이 그렇죠.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를 출범한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 네. 그렇지만 이 최고위원 선거들의 면면을 보면 이 강경 보수파들이 대거 진입했거든요. 네. 뭐 김용태 최고위원 빼고는 맞습니다. 뭐 조수진 또 배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거 진입해서 과거의 그 퇴행적인 선거 양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얼굴마담을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앉혀놓고 나머지 당 운영이나 최고위원 구성 면면은 이 구태를 벗었다고 보기 좀 어렵다. 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예. 저희 그 두 분 청년 정치인들 나오셨는데 그 얘기 잠깐만 좀 하고 갈까요? 꼰대 논쟁이 지금 뭐 좀 불붙었습니다. 어제 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부 여당을 꼰수기로 단정을 해버렸어요. 꼰대, 수구, 기득권. 수구라는 얘기를 민주당에 썼습니다. 예. 꼰대 논쟁 잠깐 두 분 의견 좀 듣고 갈까요? 예. 서 의원님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30살 초반의 정치인으로서 네. 실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책에서 규정하기를 우리 사회 대부분은 이미 꼰대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꼰대끼리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건 이런 논쟁이 아닌데 네. 왜 굳이 그렇게 서로 깎아먹는 얘기를 하면서 자극적인 네. 얘기를 할까 이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은 지금 이준석 대표로 그 가시화되고 있는 청년 정치라든지 새로운 혁신에는 네. 두 모습이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셨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 그 꼰대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요즘에 예. 그 586 세대를 꼰86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변하지 않으려 하고 네. 기존의 자기들이 전부인 양,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정치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변화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들이 네. 주신 별명이 저는 꼰86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불과 저희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꼰대 정당은 저희를 많이 대변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미안하지만 민주당 꼰86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저희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네. 실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생겼을 뿐이지 정당이 예. 갑자기 바뀌거나 체질이 변한 건 아니다 네, 아직. 예.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신들 모두가 혁신하고 변화했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바뀌고서 얘기하지 무슨 네.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아직은 과제가 많이 남았다. 근데 예. 이제 그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저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게 잘 짜여진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잘 배출된 젊은 정치 리더가 돼야 되는데 네. 이준석은 본인의 개인기로 이 돌풍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정말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준석 돌풍은 태풍의 눈으로도 보여져요. 네, 이 세대 교체에 대한 태풍의 눈이다. 이게 얼마나 더 커서 토네이도처럼 큰 변화가 큰 세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확실히 세대 교체에 대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그 신호탄인 것은 확실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네, 네. 이준석 대표 혼자를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997년에 그 영국 상황을 봤을 때 윌리엄 헤이거가 왔을 때 많은 이 보수당에서도 그랬고 또 노동당에서도 그렇고 되게 이제 불안하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씨앗이 돼서 13년인가요? 10년인가요? 지나고 나서 그 캐머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권 이제 그 정권을 교체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분의 나이가 39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정권 교체까지 가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그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네, 네. 그러나 도저히 흐르는 그 변화를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돌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는 2030 세대가 만든 거예요. 네. 그때 오세훈이를 시장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만들어 보니까 또 되거든. 네. 그러면 내년 선거 때는 그 사람들이 일단 정치적 효능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네. 정치인들은 2030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강의 도도한 흐름이다 말씀이셨네요. 그 얘기 한번 하고 갈까요? 뭐 이준석 열풍이 부니까 지금 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참 뭐 청년 이미지 만들기에 뭐 여념이 없습니다. 뭐 게임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뭐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 심지어 뭐 금목걸이를 차고 나오고 예, 뭐 걸그룹 댄스를 뭐 따라 하고요. 야, 요게 과연 젊은이들이 MZ 세대가 말하는 청년 정치냐? 솔직히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이 서로 네. 그러니까 청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사실 왜 청년 정치가 문제가 됐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공정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40, 50대는 조국 사태를 두고 네. 그래도 공정 정의에 좀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20, 30대는 그거는 공정 정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의 질과 양이 심각하게 네, 네. 훼손됐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기성세대와 자산 격차가 예. 굉장히 커진 거죠. 즉 청년 빈곤인데 사실 이 젠더 갈등도 보면 네, 네. 이 청년 빈곤이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나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청년 정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 삼김 시대부터 세피 수혈, 젊은 피 수혈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피에다가 세피를 섞겠다. 네. 이를테면 이제 이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왔는데 네. 여전히 그 민주당 내에서 청년 마케팅을 보면 네. 죄송한 말씀인데 이 보완제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정도 논쟁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이제 지역 청년 정치인들의 한계, 현주소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서 의원님, 지역에서 지금 뭐 청년 정치인으로 뛰고 계시잖아요. 청년 정치 현주소 뭐 좀 얘기를 해주고 가시죠. 실은 청년 정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근래 네. 1, 2년 사이는 아니고 네. 가까이 현대 정치사에서는 네. 2012년이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2년에 있거든요. 뭐가 있었죠? 2012년도에 직전에 그 반값 등록금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네, 네. 청년 당사자들의 정계 진출은 좀 필수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해서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청년 비례대표제를 표방해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뒤에 거대 정당에서는 우후죽순 이 대표제를 반영을 해서 청년들을 진출시켰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진출을 시켰으나 실은 기억에 남는 정치인들은 현재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 없죠. 예. 두드러지는 건 그 영선이라는 이준석 당대표의 등장인 거죠. 그래서 네.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세대들은 기회 줬지만 그거 살리지 못한 것들은 너희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기회를 줄 때 그 자체가 너무 적은 기회를 줬고 네, 네. 청년 정치라는 한계성을 부여해서 네.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 외의 이야기들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은 지금 하고 싶고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들은 청년 정치뿐 아니라 네. 사회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중앙 정치와는 다르게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네. 직전 직전 총선에서 장철민 의원이라는 30대 청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네. 등장을 하고 또 총 85명의 지방 의원 중에 네. 11명의 청년 정치인이 있어요. 꽤 많이 되셨더라고요. 전국에서 광역의원은 2위고요. 아.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이 3위, 예, 기초의원이 2위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청년에 대한 고민, 청년의 직접 참여가 좀 고려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앞으로 확대 가능성은 가장 전국에서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혁신을 좀 선도하는 건가요? 박 의원님, 네. 진입장벽 높잖아요. 네. 청년 정치, 뭐 사실 그 자체 청년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좀 뭔가 좀 제대로 안 보고 좀 삐뚤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예, 어떠세요? 직접 뭐 지금 뭐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 청년 정치의 현주소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네. 우리 서다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청년들은 그 이미지 개선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세피 수혈 네, 뭐 이런 이미지로 정말 보여주기식 정치 또 이게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또 뭔가 하나 자리를 임명합니다. 뭐 청년 대변인, 뭐 비상위, 네, 뭐 네. 청년 최고위원 이런 맞습니다. 임명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미미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하다가 네,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라집니다. 예, 그런 예.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정치는 그런 분위기에 이미지가 있었고 또 기성 그 선거 제도만 보더라도 네, 청년 정치인이 진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 기탁금 네. 아니면 선거 사무소 아니면 청년 활동 자체가 다 돈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요즘 많이 좀 좋아진 게 예전에는 청년들이 정치한다고 하면 어린 친구들이 뭘 하겠어. 네.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었어요. 예. 나이가 좀 어리니까 경험이 부족할 거다. 예. 부정적인 시선이었는데 요즘은 그 2030 세대의 부상도 있고 또 이준석이라는 돌풍도 있고 또 기존 정치가 워낙 바뀌지 않고 낡고 틀에 박혀 있는 당리장량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변화의 바람으로 청년들이 정치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이런 거 등이 없고 조금만 더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줍잖은 걸 하는 것보단 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네. 저는 청년 정치의 미래가 이번을 계기로 상당히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두 분 청년 정치인 말씀 들으셨는데 최 교수님 청년 정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 정치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청년 정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네.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발탁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박 의원님처럼 이제 보좌관 하다가 이제 네.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3번째는 뭐 대물림을 받든지 아니면 지인의 네.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3가지 다 뭐냐면 자기 주장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네.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나 국회의원 나가고 떨어지지만 계속 자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냈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방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공천 즉 당선이니까. 네. 그걸 할 수가 공천을 안 받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이번에 그 자격 시험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도입이 된다고 보면 그 여야 저는 뭐 마찬가지예요. 도입이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꼰대 같은 사람들 네, 네. 아니면 돈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진출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은 뭐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요즘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나 그거 가서 나 모든 걸 읽기 싫어. 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시험을 봐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이제 공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예.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7급만 돼도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PSAT 그 시험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시험을 보고서 통과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우리 지방 의원들 솔직히 놓고 봤을 때 예산서 하나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의원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 5분 발언 같은 거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자격시험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역 정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도 하나만이라도 지방 정치는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예. 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실 중앙당에서 비례대표 공천할 때 청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청년들의 면면을 보면 소방관 그리고 예술 감독 네. 또 국가대표 감독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핸드볼 선수 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공천을 받는단 뭔가 말이에요. 상징성을 띠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실제로 청년 정치를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청년 정치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4년이 훌쩍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중앙당이 실제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정말 청년 정치인을 공천하는 방법 네, 네. 이걸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은 두 분에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 교수님, 우리 소장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현재 우리 비례대표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 네. 적은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과소대표되는 수많은 영역들을 원내에 진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게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중 예시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얼마큼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너무 야박하게 너무 네. 짧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네.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 있었다면 더 공정한 경쟁 위에서 오디션 보듯이 네, 네. 심사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너무도 세세한 평가를 받아서 네, 네. 그 뒤에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또 최 앞서서 교수님 말씀은 어떻게? 교수님 예.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수많은 조직에 청년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네. 시험이라든지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정치에만 청년들이 지금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입구가 너무 작고 네, 네. 어떤 경로로 갈 수 있는지 시험도 없고 오디션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좀 그 공정한 룰이 등장하게 된다면 거기에 네,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우리 아이돌 뽑을 때도 공정 네. 경제 하듯이 정치인 뽑을 때도 아무래도 시민들의 공정한 눈높이에서 네. 한번 점검받고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자격 시험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예,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예. 뭐 정치인 자격 시험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네. 어떤 걸 어떻게 볼지 뭐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겠다 아니면은 재무제표 보는 걸 보겠다 네, 아니면 네.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드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어떻게 알리는지 그 뭐 그렇게 이렇게 정해진 게 아직 없어서 네, 이게 네. 좀 더 시간은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그 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가 그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네. 상당히 이슈화됐고 나름 센세이션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되자마자 그 임명직할 수 있는 당 대표에 임명직할 수 있는 대변인이라든지 대변인이나 이런 거에 배틀을 대해서 하겠다고 했죠. 공개 토론 예. 배틀을 하려고 이제 저희 당내에는 이게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거를 보면 제 주변에 우리는 민주당처럼 기초의원들, 청년 정치인들, 광역의원의 청년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전국에 한 80여 명 정도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서로 출전해보고 싶다. 이런 붐도 일어났고. 카톡방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단체 카톡방에 우리도 한번 출전해 보자. 네. 좀 재밌지 않겠냐. 네. 저는 굉장히 이슈화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네, 그거는 네. 저는 해본다고 하면 정말 청년 정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길이 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해서 저는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민주당에서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역제안을 하시는군요. 저희는 이미 여러 가지 오디션 제도로 네, 네. 국회의원도 선출한 바 있고 또 네. 대변인 제도도 이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네. 시도한 바가 있거든요. 다만 네. 아쉬운 건 이슈화가 되지 않았던 것. 네. 우리에게는 이준석 대표 같은 이슈 파이팅이 되는 젊은 정치인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네. 그걸 키울 때다 늦었지만 키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치 진입에 대한 걸 따져보면 네. 지금 너무 정치인으로 청년들이 가는 문이 좁은 것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네, 네. 여기저기 말씀하셨는데 좁은 건 사실인데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청년들은. 모르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조금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식 방향이잖아요. 네. 그거를 폭넓게 열어주고 정당에서
그 청년들이 입당할 때 그 기준을 지금 정당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좀 풀어주고 네. 또 선거 제도도 기존 선거 기성 정치에 맞춰 있는 제도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청년이 맞게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낮춰준다면 네. 그리고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선관위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넓어지고 네, 또 거기에 같은 20, 30대 세대가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정치에 관심이 있을 때 네. 그런 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는 청년 정치 아주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박수령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작년 선거 때 우리가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내려갔죠. 예, 예. 우리 정당법에서는 선거권과 정당 가입 나이를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 18세 이상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 국가들을 보면 청소년 때부터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이 있고 네. 또 피선거권이 현재 만 25세 이상부터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청년 정치인들이 적어도 만 25세가 지나야지 출마를 할 수 있고 또 청년의 나이는 35세에서 39세 정도로 우리가 규정하잖아요. 그럼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청년들이 준비하고 혹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피선거권도 선거권과 같게 만 18세로 한번 낮춰보는 시도를 우리는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나이도 뭐 낮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반면에 근데 청년 정치가 뭐 만능 해결사냐? 뭐 그건 아니다. 정치 자체가 좀 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곳곳에서 들립니다. 사실 뭐 나이는 뭐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청년 정치 젊은 사람이 한다고 청년 정치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한다고 청년 정치가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청년 정치 경우에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토론 문화나 이런 거를 네. 가지고서 정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건 네, 몇몇 네.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좀 주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네. 아까 우리 서다운 의원 말씀 참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 뭐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는데 예. 공부할 때 보면 동네에 큰 건물이 있어요. 마치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린 아이들이 거기를 수시로 들락거려요. 그래서 저 뭐냐?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막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보수당 그 당사 건물이었어요. 보수 당사.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정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이 가입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은 그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집 앞에다가 네.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아예 편말을 붙여버려요. 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게 드러나면 되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변하려고 하면 정말 정당이 바로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글쎄요, 뭐 이름 바꾸는 걸 뭐 한 20년 정도 되나요? 한 어떻습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아, 됩니다. 그거밖에 평균 안 수명이 되네. 그렇습니다. 예. 지방의회 의원들 예. 임기가 어떻게 되죠? 4년. 4년이죠. 그러니까 4년이죠. 예, 예. 공천을 하고도 네, 네.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정당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천을 한다는 게 우스운 거죠. 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법을 좀 바꿔서 정당 이름 못 바꾸게 해야 됩니다. 아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 유지하는 정당에서 네. 공천을 하게끔 해주면 네. 자연스럽게 이런 공천제도나 아니면 정치 질서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져온 바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당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당 정치. 예. 소장님 어떻게 예. 예,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난 그 선거를 4번이나 크게 졌거든요. 2016년 총선부터.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위축됐어요. 네. 물론 이제 지난 재보선 때 이기긴 했지만. 네. 네, 그런데 이번 이준석 당대표 당 출범은 이게 60대 이상과 20, 30대가 연합하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세대 연합 정당의 가능성을 던져줬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러면 이게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로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의 한 축을 그러니까 주인으로 이렇게 장악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비례유성정당이 대거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당이 짬짬이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비례유성정당을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서 네. 다당제 기반을 확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 그 시대전환하고 기본소득당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더불어시민당에서 의석을 얻어서 분가를 한 건데 네. 어쨌든 그 원내 정당으로 있고 또 미래당이나 녹색당처럼 실제로 청년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정당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빨리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당제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이 비례유성정당을 차단해야 된다. 출연 네. 가능성을. 전 이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존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까 이준석 대표 뭐 선거운동한 거 얘기해 주셨지만 조직 필요 없거든요. SNS로 다 해결하고 문자 메시지 안 돌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발판이 마련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기존의 그 시스템은 너무도 공고하거든요. 아직도. 예. 서 의원님, 예. 어떻게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동안 그 양 거대 정당들이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조직표에 의존해 왔었거든요. 네, 네. 온라인이라든지 그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잘 몰랐고 네,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온라인에서의 그런 흥행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수이자 앞으로 가져갈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네, 네. 그것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듣기 시작해서 네.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 소장님의 말씀 제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정당 내의 다양성.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지 말아야 된다. 독식하지 그게 저는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게 말씀하시죠. 다양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다양성 얘기죠. 확보, 예. 그 차원에서 청년들이 그 한 축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은 이제 어떤 정책의 선택을 할 때 이념이라든지 흑백 논리라든지 이런 거와 완전히 동떨어졌거든요. 네.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회 문제만큼이나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게 정치권이 바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정치인도 다양해져야 되고 정치 문화도 정당도 다 다양해져야지만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청년 특임 정당 장관제를 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변화가 그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가 지나가면 저는 이런 청년 중심의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2030 세대에서는 네. SNS, 온라인 그 개인 그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네. 정치를 하던 정치를 안 하던 20, 30대 그렇죠. 세대들은 전부 다 SNS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로 녹아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은 당연히 정치를 하기 전에도 이런 게 있을 때는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청년 정치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라서 청년 SNS를 하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청년들이 SNS로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네. 청년들이 기존 정치 틀에 맞춰서 선거운동하거나 선거 활동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일단 문자 보내는 것만 해도 그렇죠. 저희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단문으로 보내면 한 2, 30만 원 들어가요. 예. 장문으로 보내면 2, 300만 원 들어가요. 아, 그리고 거기에다 조직력이잖아요, 다. 네, 조직 조금 한다고 조금 여기 조금 만나려면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기존 정치 방법, 기존 선거 방법을 그 활동 방법을 하면 네, 그건 네. 청년들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도 SNS, 소셜 네트워크였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 녹아서 네.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변화, 청년 2030 세대의 정치 변화 뭐 그런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네. 그 2030 세대는 정치적 이념, 뭐 보수, 진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진보에서 보수로 변했다, 보수에서 진보로 변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일예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네. 그때 새누리당이 잘못했던 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또 뒤에서
뭐 비선실세한테 휘둘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은 비토하고 규탄했거든요. 분노했죠. 예. 똑같이 4년이 지난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 내로남불하고 뭐 그 무능한 일을 보이고 네. 부동산 실정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네. 2030 세대들은 그런 정치적 이념도 없고 지역 이런 건 더더욱 없고 네. 이럴 때 정말 바뀔 수 있는 정치 문화의 시작이 2030에서 있지 않을까. 그게 네. MZ 세대의 특성 같아서 저는 그거를 기존 정치권, 기성 정치인들이 진짜 정말 더 학습해야 된다. 학습도 하고 그런 정치 문화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저희 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청년 정치 미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국민적 신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 두 분 교수님하고 소장님부터 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4050 상위의 시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 논란이나 네, 또 정규직 전환 문제나 그리고 노조의 기득권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4050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사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위의 시대로 가려면 이 4050에 집중된 이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공공개혁 혁신 그리고 이런 것들이 2030의 어떤 실질적인 일자리라든지 네. 또 역할 확대로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이제 MZ 세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1,700만 명 정도인데요. 충분히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것을 보여줬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과연 지금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네,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이 대선에 묻히지 않고 지방선거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바람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정말 MZ 세대의 목소리를 좀 듣고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저는 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지방선거 때 청년 정치인들,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많이 내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많이 당선돼서 네. 현실 정치에 들어가 봐야 그분들의 좋은 영향력, 네. 좋은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일단 지방- 기회를 줘보고 평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자. 네, 서 의원님. 네, 저도 크게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잘 준비를 해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줬을 때 그 기대감에 실망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된 청년들이 대거 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 열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나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진정성일 겁니다. 무늬만 청년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치의 바람이 지역 정가에도 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정치에 대한 열망이나 바람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